해충학의 마지막 시간인가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충 방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이 조금 더 헷갈리고 외울 거 많았죠. 해충 방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해충 방제는 어떤 시기에 해야 하는지 먼저 그 시기적인 걸 결정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수준, 그리고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피해 수준은 우리가 경제적 피해가 나타나는 최소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밑에랑 같이 볼게요. 경제적 피해 수준은 우리가 방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해충 밀도를 의미하면 됩니다. 경제적 피해 수준은 이제 실질적으로 방제비랑 생산비랑 이제 일치하게 되면서 우리가 방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안 하면 이제는 손해가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경제적 피해 수준에 아직 도달하기 전이고요. 도달하기 전에 방제 활동을 그때부터 하고 있어야만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피해 허용 수준에서의 방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방제의 목표가 되겠고요. 일반 평형 밀도라는 말도 가끔 쓰이는데, 일반 평형 밀도는 아주 일반적인 조건에서 해충의 평균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방제의 목표가 되는 거는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을 높이는 거. 우리가 그래서 방제를 어느 수준까지 하지 않아도 경제적 피해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찰이나 사전 방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높이기 위해서 재배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죠? 내병성 작물. 작물 자체가 유전적으로 또는 형질적으로 내병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종적 방제,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경종적 방제를 통해서 이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해충 조사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트랩들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항공조사. 항공조사는 주로 수목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충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또 그 의사결정 도구가 되겠죠. 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요. 곤충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곤충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그 생태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돼요. 출생률, 얼마나 태어나느냐,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방제 활동에 의해서 출생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을 부화하지 못하게 어떤 방제적 처리를 했을 때 출생률이 꽤 낮아지게 되겠고, 출생률을 낮추거나 사망률을 높이거나, 이게 결국 방제의 목표겠죠. 그리고 이입과 이출은 옆에 동네에서 넘어오는, 그리고 또는 넘어가는, 그래서 개체수 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적 방제는 농약을 사용하는 건데요. 농약 중에서도 벌레를 죽이는 것들을 우리가 살충제라고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협, 식물체에 처리할 것인가, 토양에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용 기작에 따른 건데, 소화 중독제. 결국에는 해충이 이거를 입을 통해서 직접 섭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섭취하도록 하여 이를 소화기관 내로 습수하게 해서 그 살충제의 독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걸 소화 중독제라고 합니다. 일단 종류들은 있고, 제가 암기법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정도 하시고, 이거는, 이 내용들은 실기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실기 시험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이 이름만 딱 나와요. 다이아지논 나오고 얘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이아지논은 유기인계 살충제로서
소화 중독제의 특징을 가집니다. 소화 중독제이기 때문에 곤충이 뭐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 침입해서 그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만점짜리 답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실기가 많이 어려워진 이유인데 어쨌든 이 이름들이랑 매치하는 거는 실기에서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접촉 독재. 접촉 독재는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충의 피부에 접촉돼서 뭐 기문 등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피부에 접촉해서 흡입돼서 독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침투성입니다. 침투성은 식물에 침입시키는 거, 식물에 그 살충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식물에 들어가는. 식물체 내로 흡수돼서 그 식물을 흡집해서 먹이 활동을 했을 때 그 벌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종류들이 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문제 풀이 때 외우는 거는 같이 한번 해봐요. 지금은 텍스트로서 받아들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이 암기력이 되게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외워진다. 이것만으로도 외울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유인제는 특정 방향으로 유인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기피제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생물 농약은 뭐 천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 천적에는 병원균, 바이러스, 기생공이 좀 이상한데 기생충으로 바꿀게요. 네,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량 미생물 역시나 일종의 생물 농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제는 일반적으로는 얘가 살충 효과는 가지지 않지만 잘 붙어 있게 만들거나 약효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농약에 같이 넣어서 그 효과를 더 이렇게 올려주는, 강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스 원샷 아시죠? 그런 느낌. 네. 불스 원샷 넣는다고 차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더 잘 나가죠. 네. 전착성 증대. 비누나 석회, 계면활성제 등을 넣어서 그 농약의 전착성, 붙어있는 성질을 증대한다. 효력 증대하기 위해서 브로사이드, 설폭사이드, 사이드 계열. 사이드 계열이 메인 DC가 있고 사이드 DC가 있잖아요. 사이드는 보조제 라고 생각하시면 잘 외워진다. 넘어갈게요. 화학적 방제 부작용 당연히 있겠죠. 일단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게 제일 이제 방제 차원에선 나쁩니다. 약제를 자꾸 처리해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효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 해충들도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봐야죠.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녀석들이지만 자연계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랑 연결되는 거는 밑에 바로 해충들도 결국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 해충들을 다 죽임으로써 방제 후에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그 해충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개체수가 역으로 증가해서 또 다른 해충을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와 연결돼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면서 동물상 단순화되고 토양에 잔류하거나 식물체에 잔류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써서 IPM이라고 하죠. 종합적 방제예요. 종합적 방제.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생물적 방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천적 생물을 이용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경종적 방제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그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토양 해충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신경 쓰는 토양 차원의 일들이 있을 것이고 농사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기주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자리팔이라든지 오이 노균병이라든지 이렇게 기주가 고자리팔이는 어때요? 양파나 마늘을 가해하죠. 그러면 그 작물을 안 키우고 다른 작물을 키우는 걸 이제 윤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해충이 대발생한 경우에는
그 작물을 다음 해에는 몇 년 동안,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식물로 바꿔서 키우는 걸 윤작이라고 하죠. 뭐 청동 방아벌레와 같은 친구들은 토양 해충이고 토양에 이제 있기 때문에 토양을 소독하거나 감자 고구마를 심지 않으면 그 해충을 이제 방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재배 밀도 조절. 밀식을 하는 환경에서는 어쨌든 먹이 활동이나 숨을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충 밀도가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라서 밀식을 지양해 주시면 되고, 네, 혼작. 여러 가지 작물을 동시에 심는 경우에는 그 특정 해충이 대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미기상 개선. 미기상이라는 거는 그 지형 지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바람이나 햇빛, 물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그 아주 극소적인 환경의 그 기상이나 그 흐름,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잠복소 제공 후 방제. 잠복소 제공 후 방제라는 건 뭐 지푸라기, 볏집단 뭐 이런 거를 쌓아놔서 그 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마련을 해줬다가 그걸 한꺼번에 뭐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방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병성 작물을 재배하시는 거 아니면 파종기, 수확기 등을 조정을 통해서 해충이 주로 피해를 주는 시기를 조금 피해 간다든지 토양 훈증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 직접 잡는 거고요. 이 앞에 거랑 얘랑은 차원이 조금 다른데 봉지 씌우기는 이제 심식 나방, 과실에 피해를 주는 나방 같은 경우는 주로 봉지 씌우기를 통해서 그 피해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나 페로몬 등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법적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 대발생한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수입 식물에 대해서는 보통 전체가 적용이 되고 종자까지 전체가 적용이 되고 국내에서도 이게 전반이 될 수 있는 병 같은 경우는 국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고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나무가 대표적이에요. 소나무, 향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소나무는 이동을 할 때 어떤 지역에서 소나무를 굴치를 했어요. 굴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무조건 산림청의 허가를 받고 이동을 해야 되고 제선충병 검사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법적으로 마련된 방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윤작과 혼작을 통해서 방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해충의 특성은 괜찮은 문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념서에 이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까지 담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윤작과 혼작을 통해서 윤작과 혼작을 왜 하는지 목적을 먼저 생각해보자. 윤작을 왜 하죠? 혼작 왜 섞어 심고 왜 식물을 바꾸어 심죠?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식물에만 가해를 하는 해충들 또는 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특징은 그 기주 식물이 아니면 먹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생존하기가 어렵고 대발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주 범위가 좁은 친구들을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동성이 낮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해충에게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해당 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도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의 특성. 천적이라면 내가 잡아야 되는 해충만 잡아먹어야 그게 진정한 천적이고 천적의 효과겠죠. 그래서 포식 범위가 넓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충까지 잡아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그 해충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3번 쉽죠. 용어 정리. 4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식의 확장 문제죠. 금지 병해충이 법적 검역에서 발견이 됐을 때 취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자 이거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우리 인천공항에 왔는데 뭐 병 걸린 식물이 잔뜩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와서 이제 소독을 할까요? 안 하겠죠. 소독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고, 시료 분석, 아니 이미 금지 병해충이 발견을 됐는데 왜 시료 분석을 왜 하고 있는가? 전문가 회의 안 됩니다. 자, 2번 한여름에 비닐하우스를 밀폐해서 토양 온도를 높인 땅속 해충 방제법. 말이 너무 긴데 결국에는 온도를 조절했다. 물리적 방제법이 되겠죠.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방제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그 방제 방법이 옳은가 틀린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림 해충학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울 내용들 굉장히 많았고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복습했다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볼 내용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내용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확장된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과목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